지금은 엘라 하원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베러티를 쓰신 콜린 후버 작가님께서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베러티를 읽을 당시에 너무너무 재밌어서 와, 이 작가님 책을 더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딱 한 권 베러티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서 빌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은 지역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지금은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 서점으로 가서 그 책을 빌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3채를 계속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넷플릭스 3채도 보고 있고 오디오북으로 3채도 듣고 있는데 책이 훨씬 더 자세하고 넷플릭스 영상으로 3채를 봤을 때는 과학 용어들 같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담으려다 보니까 생략되는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책으로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친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과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제가 모르는 우주와 관련된 과학 분야가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3채를 듣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물분자 복사 주파수 22,000MHz. 감청 목표 범위 천광년 안경다. 2,800MHz, 12,000MHz, 22,000MHz 주. 도서관 책 받으러 왔는데요. 책을 빌려왔고요. 콜린 후버 작가님의 리마인더스 오브 힘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찾아보고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뒤에를 보니까 로맨스 소설인가 봐요. 띠지에도 아마존 선정 최고의 로맨스 소설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로맨스 소설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해요. 첫 문장을 한번 볼까요? 1장은 케나. 그의 사망 날짜가 적힌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가 길에 박혀 있었다. 그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었던 걸까? 아니면 이 주변 어딘가에서 죽었던 걸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보니까 목차가 케나와 레저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나 봐요. 장마다 인물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설렙니다. 오늘은 엘라가 하원하고 수학학원에 가는 날이어가지고 책을 조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 때도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갈게요. 주파수대에서의 발송 시간은 각각의 엄격한 범위를 거친다. 은하계에서 태양계의 좌표점. 이제 엘라 하원까지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짧게 집중해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Reminders of Him. 콜린 후버 작가님의 Reminders of Him은 2024년 4월 1일에 출간된 신간입니다. 국내에서 출간된 작가님의 이전 작품인 베러티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스릴러였기 때문에 이 책도 스릴러가 아닐까 짐작했었는데요. 리마인더스 오브 힘은 완벽한 로맨스 소설입니다. 사실 저는 로맨스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읽기 시작한 초반에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콜린 후버 작가님이 워낙 글을 술술 읽히게 잘 쓰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푹 빠져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책의 줄거리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감옥에서 나온 나는 그가 살던 마을로 향했다. 잠시나마 내가 그와 함께 머물고 싶어 하던 마을로 온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의 실수가 용서될 수는 없다. 술을 마신 나는 운전을 했고 사고가 났고 나만 혼자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나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그가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온 이유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내 딸을 만나기 위해. 지하 2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엄마 것만 사? 네. 진짜? 하나는 안녕하세요. 하나는 슈크림 사줄까? 이제 안 먹어도 돼? 안녕하세요. 배고파. 그와 자주 가던 서점으로 향했다. 그런데 서점이 아니라 술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바텐더에게 커피를 달라고 했다. 커피를 채우는 바텐더의 모습은 나를 사로잡았다. 짙은 색의 긴 머리카락은 그가 움직이는 대로 자유롭게 날리고 있었다. 그는 딸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여자라면 멀리 해야 할 정도로 잘생겼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삶은 너무 잔인하고 힘들어서 삶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다. 바를 나서자 아까 그 바텐더가 나를 따라왔다. 그리고 나에게 오늘 밤 11시에 다시 오라는 말을 했다. 이 마을에 남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닌데 나는 다시 그 바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정체는 내가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도 나를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36, 47, 38, 40.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아요? 와, 하늘에 별이 40개나 보였어요? 그걸 어떻게 다 쓰시죠? 30. 대단해요. 어이구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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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억지로 먹고 막 우유 먹으려면 꼭 초코파이랑 먹었어야 돼. 맛이 없어. 누가 없어? 진짜. 날씨 좋다. 오늘은 미세먼지 괜찮은가 본데? 산책 좀 해야겠다. 오늘 엘라 쿠킹 클래스가 있어서 그 수업 데려다 주러 지금 가고 있고요. 엘라가 수업 받는 동안 저랑 남편은 카페 가서 책 읽으려고 책을 챙겨왔습니다. 저는 읽고 있는 리마인더스 오브 힘 이 책을 읽으려고 가져왔고요. 남편은 무슨 책을 가져왔냐? 돈의 속성 이 책을 가져왔네요. 조금 읽었네 그래도? 앞에? 2년 5분의 전에. 1? 2년 전에 읽은 책이요? 그래요. 아니 뭐야 이거 엘라 옛날 모습을 이렇게 책갈피로 쓰고 있었네요. 너무 귀엽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책을 좀 읽는 주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쿠킹 클래스 갔다가 점심 먹고 도서관 책 반납하는 날이어서 엘라 책을 반납하려고 도서관에 갈 겁니다. 또 제가 예약해 놓은 책도 도착했다고 해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행복한 주말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셨어요. 반가워요. 나는 지금 내 딸 DM이 살고 있는 나로 인해 아들을 잃은 그의 부모님의 집 앞에 서 있다. 감옥에 있는 5년 동안 그들이 결국에는 DM의 삶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길 빌고 또 빌었다. 그들이 날 미워할 거라는 걸 안다. 날 미워할 권리는 충분히 있다. 나의 희망은 그들이 내 딸을 통해 나를 용서해줄 조그마한 조각이라도 찾았으면 하는 것이다. 세상이 내 편이라면 그들이 날 위해 현관문을 열어주고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과 재회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의 부모님이 문 앞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어떤 눈빛일지 궁금하다. 충격일까? 증오일까? 내 딸이 사는 그 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나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려 버렸고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투자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다. 장롱 속의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린다. 그렇게 크진 않을까. 50만 원씩 최대 금액이 50이더라고. 어쨌든 맞아. 어쨌든 출금 계좌는 다른 금융으로 해도 돼. 되지. 우와 예쁘다. 맛있겠다. 먹어봐. 응? 너무 맛있다. 이 두 권이 엘라가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고요. 이 책들 반납을 하고 새 책을 빌려올 겁니다. 이 책은 좀 너무 길고 글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식물박물관 이 책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워낙 식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리가 없나? 네,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인식하지? 우와. 보자. 아니요. 아니요, 환경. 됐다. 재밌게 읽자. 아빠가 들게. 구름 되게 예쁘지? 오늘은 신나는 소풍날이에요. 얘는 난초 사막이래. 얘가 난초 사막이래. 얘. 살 속에 힘이 엄청 센 아이가 살았어. 세상에서 제일
콜린 작가님의 리마인더스 오브 힘을 틈틈이 읽어 완독을 했는데요. 로맨스 소설답게 감정선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짜여져 있어서 중간중간 울컥할 정도로 많이 몰입하며 볼 수 있었습니다. 결말 부분에 다다라서는 조금 서둘러 마무리 짓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로맨스 소설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춘들의 푸릇푸릇한 로맨스 소설과는 거리가 있지만 어른의 사랑도 충분히 설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톰한 하루 보내세요.